안녕하세요.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주간 차트 리뷰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조금 포인트를 좀 넣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거고요. 최근에 뭐 장이 좀 좋았다, 나빴다 하고 전반적으로는 별로 장이 좋은 장은 아니죠. 조정을 또 많이 받고 있어서 강세장은 분명히 아닙니다. 또 앞으로 잭슨홀 미팅 나오는 내용들도 또 앞으로 어떤 또 파월 의장이 스피치를 할지도 좀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거 두고 나면 항상 사람들은 투심이 좀 약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것들 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보고 오지랖 넓게 이 세상 걱정 다 해가면서 우리가 살아갈 필요는 없다. 앞으로 좋아질 것들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업들도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의 실적을 높여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면 우리 주식 투자할 때 너무 민감하고 막 그렇게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아요. 좀 재테크하고 수익 내려고 하는 것들인데 너무 민감하게 바라보진 말자.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차트 보면서 리뷰도 또 해드려야 되는 것들이니까 오늘 그런 부분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노신소재, SK바이오팜, 국도화학, 녹십자, 대덕전자, BH. 오늘은 요거 먼저 하고요. 내일은 다른 종목들 몇 가지 더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여러분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다 언급해드린 내용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계속해서 중간에 점검해 나가는 것들이 우리가 투자를 할 땐 그게 생활이 되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은 당연하고요. 멤버십도 많이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채널 성장이 되고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어야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더 좋은 내용들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 신소재 하면은 CNT 도전제 생산하는 회사죠. 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실리콘 양극재, 일단 내년도에는 실리콘 음극재, 뭐 이런 것들까지 추가로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나노 신소재가 가장 큰 포인트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실리콘 음극재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 CNT 도전제 같은 경우 수요가 상당하죠. 일단 경쟁사가 없잖아요. 제이오라는 회사가 있지만 캐파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러분들 좀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이 부분인데요. 매출액 증가가 이렇게 크게 늘어날 거다. 매출액이 이렇게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업이익은 같이 쭉쭉쭉 늘어나지 않겠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때 이야기를 드려서 주가가 어떻게 돼? 100% 정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점을 한번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번에도 한번 레벨업 할 땐 제가 볼 땐 다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년도 1분기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든 그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이든 이 동사에 있는 제품들을 다 가져가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산을 하려고 그러면 CNT 도전제를 자,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급처는 많고 그다음에 또 이게 공장 증설하는데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투자 대비해서 수익성도 상당히 좋고 자본도 많이 충분히 충족을 시켰어요. 채권 발행해서 800억 원 정도 자본금도 가지고 있어서 다른 계속해서 캐파 증설할 때 그 순간순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주가적으로도 보서 지금 사실 이렇게 안 좋은 날도 주가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저 동종목 같은 경우 제가 보면 2차 전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제가 조금 나중에 할게요라고 하지만 지금 요거 같은 경우 패러다임이 쫙 바뀌어 나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어떨까? 주가 늘리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한번 미래 가치가 훨씬 더 높은 그런 회사다라고 생각하고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일단 중국하고 경쟁하고 이런 그런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거의 독점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이 동사의 가장 큰 투자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 엑스코플이 뭐 계속해서 잘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분위기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시장 점유율 마켓 시어가 1위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리포트도 나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도 한 4% 정도, 5% 정도 올릴 거다라는 부분도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뭐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올해 안에 지금 타겟은 한 12만 원 이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후에 시장 점유율 높아지고 영업이익률 이런 것도 증가된다고 하면 SK바이오팜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60일 이동평균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 저 정도면 매수 포인트도 되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야기에 포인트 드렸던 부분은 바로 이때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잡고 가시면 좋은 수익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문제 아니다. 새로 나온 소식들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도화학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스윙으로 한번 거래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높게 보지 말고요. 55,000원 이상 가면 그냥 털고 나오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할 건데요. 뭐 그렇게 이제 거래하시는 거죠. 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요 부분만 한 제가 볼 땐 그 2주, 3주, 뭐 한 달 이내에 분명히 답이 나올 테니까 무조건 이게 목표가 딱 도달되면 여러분 수익 실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그저께 주가가 쭉 올라가고 나면 주가는 바로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끌어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자, 오늘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잡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대부분 분들은 여기서 안 사요. 그죠? 이런 날 같은 경우. 그래서 사실은 더 높은 가격에 사거나 그렇거든요. 금요일 오늘 사기 참 좋은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은 끝났지만 여러분들께 생각해보면 월요일 날 같은 경우가 가장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잡고 들어갈 만한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체크해 보시다 라고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도화학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에폭시 계속해서 지금 조선 납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배를 만들고 나면 마지막에 도포하는 것들이 바로 에폭시로다가 쉽게 말하면 페인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FDA 승인이 남아 있는 것이다. 세 번째 도전을 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 늘상 이야기 드리는 거지만 그럼 뭐 면역 글로불린 관련돼서 FDA 공장 내용들 자꾸 충족을 못 시켜서 계속 밀려왔는데 이번에 세 번째 트라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여기까진 간다. 그때도 통과도 안 됐을 때 기대감으로 과거에도 이 정도 주가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연말에 좀 12월 한 말쯤에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결과로 나올까? 그럼 그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뭐 이런 이야기 드리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가도 제가 늘 이야기 드리지만 10만 원 정도 선이다. 그러면 더 뭐 내려갈 데도 없어요. 지금 11만 6천 원 뭐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낮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생각해 보시면 이 스펙 안에서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언제든지 뭐 좋은 이슈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털고 나올 수 있는 내용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됩니까? 이격들이 다 좁아지고 있다는 점도 포인트예요. 자, 이격이 좁아지고 있는데 더 밑으로 내려갈 데는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위로 갈 공간밖에 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골프 칠 때도 그렇잖아요. 한쪽을 막혀 있으면 열려 있는 쪽으로만 날아가게 되어 있는 원리하고 상당히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 잡아두고 한 뭐 세네 달 기다려 보는 거죠. 그 정도는 뭐 충분히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주 수익률 예상치가 뭐 40, 50은 될 테니까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 어떻게 잘 잡고 지금 들어가고 계십니까? 오늘도 뭐 괜찮은 날이고 올라간 거 다 토해내긴 했는데요. 지금이 저런 자리에 나타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122 이동 평균선 그 윗단과 그 선에서는 충분히 잡아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항상 들쭉날쭉한 그런 공간들이 발생이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밀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시그널만 좋은 게 나타나온다고 하면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 있다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지금 패키지 반도체 쪽 그죠? 암코하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그쪽이 지금 상당히 지금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덕전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설사 조금 늘린다 하더라도 쫄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정은 충분히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초에 우리 거래했잖아요. 그래서 뭐 수익 크게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날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만 갑시다라고 이야기 드려서 이거 우리 이거 다 수익 났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번에도 여러분들께서 요 정도 하는데 요번엔 좀 높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는 한 35,000원 요 정도 보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윗단으로 올라갈 거냐? 아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죠?
아, 더 윗단으로 가려고 하면은 제가 볼 땐 내년도좀 돼야지 한 번 더 트라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던졌다 받았다를 잘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그렇죠. 뭐 제가 BGA 이야기 드리면서 삼성전기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가 더 훨씬 더 나을 거다라고 수익성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재미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긍정적입니다. BH 같은 경우는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FPCB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공급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뭐 애플 뭐 지금 디스플레이 쪽이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 OLED 쪽에서 계속 FPCB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아이패드라든지 또 컴퓨터 시장이 조금만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동사 같은 경우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조정을 너무 심하게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저는 그냥 계속해서 스트롱하게 여러분들께서 바이 포지션을 가져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 캐파가 가장 높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얘네들 거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갤럭시 폰도 만들지만 애플이랑 지금 디스플레이를 납품하기 시작을 하면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잖아요. 보너스 알파, 그러니까 기존 매출에 플러스 알파까지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 보시면 최소 저는 이 부분 일단 여기 지금 일단 이 생각해보면 여기 딱 평균값을 계산해보면 편차도 다 계산이 됐어요. 매출과 영업이익 예상치가 나오고 있으면 저는 목표치는 여기 윗단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적어도 29,000원 이 정도 보고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하반기 지금 우리가 4분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뭐 어쨌든 지금 아이폰 관련된 게 생산 차질 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노텍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지금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잘 표식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나온 소식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카메라 모듈 관련된 것들이 지금 2배 이상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분명히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것들이 매출이 인식되는 과정 얘들도 거의 비슷한 시점에 매출 인식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투자 포인트로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수급이 쏠려 들어올 땐 이런 식으로 크게 들어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 몇 가지 종목 검토해 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아마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가 설명을 쭉 드렸는데 이 정도 갖고 포트폴리오 하나 짜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도 드려보는 거예요. 제가 주간 차트 리뷰할 때 한 종목만 딱 집어서 하지 마시고요. 아 저런 것들이구나. 그럼 저걸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내가 한번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이걸 한번 돌려볼까라는 생각 해보시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공격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지금 저 정도 포지션이면 내용들이 다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꽤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포트폴리오 만드시고 또 좋은 또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서 진행이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어쨌든 뭐 지금 이런 것도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즐겁게 투자하고 순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두 개 투자하거나 그러면 실패하면 그다음부터 데미지 커요. 그러니까 제발 몰빵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빵 금지 알고 계시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좋아요, 구독, 멤버십 기대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